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직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와.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아 정말 시기적절하게 음. 어떻게 목요일에 딱 아이템이어서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 반도체 왜 이래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큐에 해결점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와인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입고 오셨군요. 네. 좀 더 말랑말랑한 대답을 원해요, 저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 아,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기사는 요 기사입니다. 빚내서라도 네. AI의 공격적 투자 행보, 구글도 채권을 발행했다고요? 네.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뭐 메타가 채권 발행했다가 주가가 그러니까요. 네, 크게 최악의 하루를 네,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던데요. 뭐 11%가 뭐 하루 만에 빠지고, 그리고 사실 지난 4월 트럼프 그 상호관세 발표 이후로 네. 251선 그 기술적 분석을 보면 그 이탈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충격을 줬는데 네. 역시 첫 번째는 무조건 맞으면 안 된다. 네. 아, 그다음에 메타가 내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아하. 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글도 이제 한 36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는데 사실 뭐 이제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그렇게 뭐 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들이 그동안에는 AI 캐펙스를 네.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프리 캐시플로우로 많이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대출을 내는구나. 네. 이제 채권 발행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네. 쟤들이 도대체 뭘 받길래? 그러니까요. 뭘 받길래 저렇게 자꾸 질러대는 걸까? 빚을 내서까지. 그렇죠. 비즈니스까지 지르는 거 보면 뭔가 기술적인 티핑 포인트를 발견한 거 아닌가? 네. 특히나 오픈 AI 요즘 샘 알트먼이 뭐 몸이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가서 그냥 뻘뻘뻘뻘 이렇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계약하고. 맞습니다. 네. 계약하고 돈 땡기고 뭐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 서버린 AI도 같이 하자 그러고. 네. 네. 아마존도 갔다가. 맞습니다. 네.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예요? 아직 저희 모르겠죠? 이제 조만간 뭔가 나오겠죠. 음. 네.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AI 테크 사이클이 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데 국내 증시는 또 한번 휘청였잖아요. 네.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장이었는데 장중 한 7% 넘게 하락을 했었죠, 삼성전자가. 그 전날 넥스트레이드에서부터 사실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죠. 간당간당하다가 개장과 동시에 10만 전자를 반납하는 모습도 보였고 하이닉스도 또 같이 빠졌지만 다시 양전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10만 전자는 이제 진짜 저항대를 뚫고 지지선이 된 걸까요? 네, 하방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사실 어제도 많이 빠졌다가 네. 사실 상당 부분 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2%로 끝나잖아요. 네. 그런 것만 봐도 뭐 향후 업사이드는 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빅2 기업들의 향후 업사이드는 아직까진 남아있다. 근데 어제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던 게 제가 여기 입사하고 머지않아서 8월에 블랙 먼데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딱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막 큰일 났다 하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거구나 했는데 딱 수요일이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딱 장 초반이.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패닉셀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걸 만들어낸 요인 중에 하나가 AI 버블이잖아요. 이게 진짜 숨어있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왔다가 바로 다시 잠잠해지고 나왔다가 잠잠해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버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AI 혁명이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3년, 24년, 25년, 3년째거든요. 이게 거의 패턴화된 게 상반기 막 이제 달리다가 뭐 그냥 막 소리 질러 그러다가 하반기 되면 꼭 버블론이 나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슬로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되면 다시 또 소리 질러 그러다가 또 슬로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또 이제 모건 스탠리가 큰일 했고요. 네. 겨울이 온다 그랬고 이제 올해는 골드만삭스가 또 HBM 공급 과잉론 온다. 네. 이러고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는 또 내년 되면 또 상반기 되면 또 소리 질러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 누가 알겠어요, 그죠? 뭐 그죠. 버블이라는 건 터져봐야 버블인지 알지. 버블의 한가운데서 버블을 예측한 사람은 맞는 경우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버블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버블일 가능성이라고 해도 네. 저는 충분히 버블의 초입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펀더멘털로 설명이 돼요. 펀더멘털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네. 예, EPS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유가 되게 있는 성장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닷컴 버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네. 닷컴 버블 때는 그 주도하는 회사들이 네. 대부분 벤처기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뭐예요? 당장 돈을 못 벌죠. 네. 오픈 AI 같은 회사들인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분 발행해서 투자를 계속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 AI 혁명을 주도하는 거는 빅테크들이거든요. 근데 빅테크들이 최근에 뭐 약간 이렇게 채권 발행했지만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맞아요. 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뭐죠? 미국 빅테크의 채권 금리가 미국 국채보다 싸요. 어?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가 미국 정부가 망할 확률보다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메타가 지금 뭐 250억 달러를 뭐 채권 발행하니까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그 채권 발행하니까 얼마가 몰린지 아세요? 얼마요? 1250억 달러. 5배가 몰렸어요. 걱정할 거 없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저는 이게 또 지나고 나면 해프닝이다라고 할 거고 결국 버블이 뭔가 터지려면 네. 누가 경고의 목소리를 보낸다고 버블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 경고의 목소리가 있고 나서 보통 뭐 한 2년 있다가 터지죠. 우리는 뭐 예전에 그 앨런 그린스펀이 뭐 비성장 과열 책도 있었잖아요. 네. 비성장 과열이라고 해서 막 저 사람이 뭐 닷컴 버블에 그걸 경고했니 막 그러지만 그 이야기를 거의 96년인가 했어요. 근데 실제로 닷컴 버블이 치솟던 게 99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이나 빨리 이야기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뭐 타이밍을 굳이 뭐 지금 버블이니까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과열이니까 단기적으로 조심하자 이거는 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네. 버블이니까 터지니까 다 대피해 그런 거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버블의 중심에서 버블을 외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버블의 초입도 안 온 거예요? 아니면은 뭐 초입도 안 온 건 아니고 이제 버블의 초입 정도는 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되지만 네. 밸류에이션이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조심할 네. 필요는 있다. 그렇죠. 이미 뭐 조심을 지금 조심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또 나올 거니까 근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오히려 현금 있다 그러면 좀 용기를 내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요? 지금 이 타이밍에 미장 쪽으로요? 미장 국장 다. 둘 다? 네. 그건 왜요? AI 테크 사이클이 계속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좋게 보는 뷰이기 때문에 네,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은 내년까지. 주식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하. 네. 업황은 내년까지, 네. 주식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뭐 AI 불안, AI 버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캐펙스 늘린다 하면서 빚을 지면서 늘리기 때문에 좀 나오는 건데 빚을 조금 냈어요. 조금 이거- 냈다니까. 그래도 네. 이거에 대해서 네. 조금 내기도 했고 조금 냈다니까요. 그럴 네.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야 그리고 되는 이제 거겠죠. 이게 뭐 채권 조달이 안 돼서 뭐 금리가 막 튀거나 이러면 이제 겁나죠. 아무도 채권 안 사는구나. 네. 그런데 미국 국채보다 금리가 싸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채 금리가 이게 네. 말이 되냐는 거죠. 미국 정부가 망할 확률보다 M7이 망할 확률이 더 낮다라고 낮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네. 그런데 무슨 버블이 지금 화내면서 요즘에 하도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여쭤봐야 되잖아요. 네. 계속 막 버블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시장을 이렇게 꺾거나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조심하세요. 응. 이럴 때는 막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게 사람들이 샤프하게 봐요. 저 사람 되게 왜? 똑똑하다. 왜? 왜냐면 안 좋은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다 설명이 돼요. 안 좋은 거는. 그죠, 그죠. 근데 그 좋은 거는 그게 좋아질 거예요. 이러는 거지. 좋아질 거라니까요. 그쵸. 기대하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슨 쟤는 근거도 없이 저런 이야기 하냐. 좋아질 거라니까요.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 토론을 하면 네. 낙관론자가 져요. 토론하면. 하긴. 비관론자는 굉장히 그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낙관론은 눈에 보이는 이유가 그렇죠. 없으니까. 낙관론자들은 뭔가 그 논리가 허술하고 저 사람 그냥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짧은 제한된 시간 안에. 그쵸. 네. 아직까지 낙관을 꺾을 때는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남아있다. 근데 그렇다면 하이닉스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매도세가 찾아보니까 좀 쭉쭉쭉쭉 오래 전부터 계속이 돼 오고 있더라고요. 네.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의 한 달입니다. 네. 31거래일 동안 8일만 매수를 했대요. 음. 이런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9월 이후로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샀는지 보면 되죠. 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서 지금 9월 이후로 거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걸 많이 먹었겠죠. 아, 네,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차익 실현에 대해서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올 연말에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고.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또 내년에 돈 생기면 뭐 하겠어요? 또 살까요? 뭐 사겠어요? 네, 살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외국인이 네. 지금 두 종목을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물론 그만큼 많이 샀을 테지만 그럼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둘의 이런 세기가 차이가 나는 건 왜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좀 덜 샀기 때문인가요? 뭐 일종의 롱숏 포지션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삼성전자 롱을 걸고 하이닉스 숏을 잡고 롱숏 펀드들의 어떤 뭐 그런 패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이 뭐 그동안 뭐 이런 급등장에서는 사실 롱숏 하다가 패가 망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엇갈렸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는 SK 하이닉스는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 네. 자, 얘는 메모리가 파운드리화 되는 데서 제일 뭔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회사야.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그쪽은 뭔가 뒤처졌지만 그동안 별로 안 좋게 봤는데 범용 메모리가 8월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범용 메모리 캐파가 제일 많은 회사죠. 삼성이. 그러면 앞으로 추가 업사이드라 그러면 EPS가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2조 5천억씩 적자를 내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뭐 5천억도 적자를 안 내네. 조만간 턴어라운드 되겠네. 혹시나 빅테크 에이식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덜 올랐고 투자 아이디어도 괜찮고 그래. 상대평가니까. 그렇네요. 그럼 진짜 제가 외국인이었어도 살만하네요. 둘 중에 뭘 살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더 부담이 덜하겠군요. 그렇죠. 모멘텀도 많고. 하이닉스는 이제 이미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덜어가지고 먹은 거에서 이제 삼성전자 좀 빼서 살짝 사고 네. 그런 수급들도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론을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 메모리 3사 중에 마이크론이 HBM4 대량 출하를 27년도까지로 지연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두 기업의 밸류를 조금 더 높게 봐줘야 할 이유가 생긴 건가요? 외국인들이 더? 뭐 그렇죠. 뭐 젠슨 왕이 AI 혁명 시작된 이후로 한국을 한 번도 안 오다가 이번에 뭐 뻔질나게 대만만 가서 TSMC 가서 TSMC 쳐고 맞아,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왜 한국은 안 오지? 그러니까 TSMC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이 엔비디아 GPU가 엄청나게 잘 팔리는데 생산이 안 되네? 왜 생산이 안 되지? 봤더니 TSMC의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캐파가 부족하구나. 자, 저게 병목이다. 자, 그러면 저거 더 생산해줘. 가서 계속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TSMC가 돈 더 내세요. 돈 더 줘. 네. 이렇게. 돈 더 내세요. 우리 같은 중국끼리 이러지 말자. 그래도 뭐 소용없죠. 그래서 네. 일단 뭐 매 분기마다 뭐 10%씩 가격을 올렸죠.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병목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병목이 메모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메모리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한국 안 왔는데 자, 이제는 한국이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제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와서 내가 옛날부터 한국 좋게 봤고 깐부잖아. 네, 이건희 회장 편지 이야기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 안 했지? 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네. 마이크론이 뒤처진 상황이고 삼성전자한테 살짝 좀 더 잘 보이고 여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더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 온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HBM4가 지연되는 게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마이크론이 뭐 지금 실제로 이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2기가 bps에 속도를 못 맞춰서 이게 지연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메탈 공정을 재설계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왜 그러냐면 자, 상반기에만 해도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우리 뭐 이제 하이닉스 타도 하이닉스, HBM 우리 뭐 열날이 만들어 가지고 엔비디아 진입할 겁니다. 라고 했죠. 네. 근데 그때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별로였어요.
아, 디램이 고기를 들기 전이군요. 네, D램을 고기 들기 전이었고 음. 그걸 이제 아마존이 그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아마존 정말 믿겠죠. 아마존이 8월부터 가격을 급등시켰죠. 일반 아하. 서버 주문을 대량으로 막 늘리니까 자 그게 범용 메모리 쇼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 범용 레거시 라인 돌리면 마진이 50% 나와요. 그죠? 근데 요거를 HBM4로 전환해서 돌리면 마진이 뭐 한 2-30%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잘 만들어야 돼. 근데 리스크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비즈니스맨이면 그냥 돌릴까? 그냥 근데 이제 뭐 그 기존 레거시 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그냥 이거 안 하기로 했고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모양 빠지잖아요. 네. 그죠? 모양 빠지고 그리고 투자자들 보기에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쟤들은 단기 이익을 위해서 장기 어떤 성장을 비전을 포기하는 놈들이구나. 이런 이야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딱 빌미가 좋죠. 아, 이게 또 생각보다 설계도 어렵고 이게 막 그런 거죠. 살짝 겸손으로 가는 거네. 아, 저희 좀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그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다른 점은요. 네. 거버넌스가 진짜 다르죠. 오. 미국 기업들은 주주의 가치가 최고예요. 어.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가 최고라는 거는 돈 많이 벌어서 네. 배당 많이 해주고 자사주 소각해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네. 이거 최고예요. 오. 그러면 연봉도 많이 받아요. 그죠? 근데 뭐 당장 아니 가만히 놔두면 50% 이익 나오는데 저거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전환해서 BP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경영진 어떻게 돼요? 주주 입장에서는 일 못하네 이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인센티브 깎아야지. 연봉 깎아야지. 어머나.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다르죠. 우리는 재벌이라는 체제, 독특한 체제. 그죠? 아주 적은 지분으로 이 그룹을 지배하는 아주 독특한 재벌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게 50% 나는데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이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쉽지는 않죠. 옛날에 비해서. 그쵸, 그쵸. 1세대 창업자, 2세대에 비해서는 지금 3세대, 4세대 뭐 재벌들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또 실무자의 입김도 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을 구워 삶아야 되는 거죠. 아. 젠선왕 입장에서는. 자, 지금 미래를 위해서 이게 당장 이게 달콤해 보이겠지만 그쵸, 그쵸. 우리 엔비디아의 미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네, 그죠. HBM4를 해야 되는 우리 거죠. 계속 깐부 안 할 거야?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삼성전자의 HBM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때요? 일단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샘플이 크게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네. 엔지니어링 샘플.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엔지니어링 샘플은 이제 HBM 단품으로 해서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샘플. 이게 최종 테스트인데 이제 TSMC로 보내서 이제 코어스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해서 2.5D로 만들어서 이제 완제품으로 테스트하는 거. 자, 이게 되는데 지금 세 업체 다 엔지니어링 샘플은 다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콜 통과가 된 것 같고,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커스터머 샘플 테스트를 해야겠죠. 네. 지금 하이닉스는 거의 막바지예요. 그래서 11월 중에 아마 승인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승인 받는 게 목표인데, 이제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범위.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굳이 빨리 들어가야 돼. 여유롭게. 네, 여유롭게 민기적거리면서 살짝 여기저기 좀 쳐다보다가. 그렇죠. 혹시나 또 저러다가 이제 범용 메모리 빠지면 다시 열심히 하고. 아하. 근데 네. 디램 가격 빠질 일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거의 발작 수준으로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꺾인다라는 뉴스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안 나오는 없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디램 범용 쪽이랑 HBM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궁금해지는 한편 하이닉스는 드디어 밀당을 좀 끝냈잖아요. 그럼요. HBM4 공급가를 50% 올렸다라는 소식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4를 얼마나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매출은 얼마나 오르고 이익은 또 얼마나 오를지도 궁금해요. 당초 예상치보다는 훨씬 잘 나온다. 훨씬 잘 나온다. 왜냐하면 만약에 원래는 5월, 6월에 계약을 해서 사인을 하죠. 네. 그때 했었으면 지금보다 굉장히 불리하게 했겠죠. 근데 일단은 버텼어요. 우리가 미국 상호관세 버텨가지고 결국 트럼프를 구워서 할 만한 것처럼 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엄청 겁줬거든요. 니네 이러면 이제 재미없다고 막 엄청 겁줬어요. 이렇게. 4월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사인 안 하고 버텼죠. 그게 지금 이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버텼대요, 근데 참. 그럼요. 얼마나 그게 경영자로서의 쉽지 않은 판단이었고. 그러니까요. 그 실무자는 또 얼마나 겁났겠어요. 무서웠을 텐데. 혹시나 엔비디아 잘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을 여기가 제일 텐데.
큰 고객인데. 맞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의 회사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믿고 배팅을 한 건데 그게 주요했다. 그러니까 불과 두세 달 만에 하이닉스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40조 원대였어요. 네. 웬만한 그 리서치 쪽에서는 다 40조, 50조였거든요. 어. 지금 뭐 다 70조, 80조. 최근에 노무라가 99조. 와, 주가도 막 100만 네. 원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내년 이익 전망치가 갑자기 급속도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 원래는 한 뭐 260조, 270조 이야기하다가 지금 네. 300조 이상 봐요. 메모리 두 회사 때문에. 아, 이렇게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거네, 끌어올린 진짜. 거죠. 네,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죠. 아하. 그러면 이 두 메모리 음. 업체가 네. 짝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정부도 살짝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 전에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AI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한 연설 중간에 28번 얘기를 하면서 이거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꾸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뭐가 자세히 나왔다라고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게 또 빅2 기업 외에 국내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소식을 갖다 주겠죠? 기대해볼 그럼요. 만하겠죠? 네. 어. 일단 엔비디아 칩 26만 장 땡겼죠. 거기에다가 이제 예산을 또 대폭 증가했고 내년 R&D 예산도 크게 늘렸고 아, 그리고 이제 뭐 AI 쪽으로도 지금 10조 이상 예산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정부 모멘텀 외에도 음. 우리 아까 디램 가격도 언급했잖아요. 물론 네. 매 영상마다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음. 디램 가격이 끝을 모르고 올라간다. 이거는 당연히 반도체한테 좋은 모멘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반도체의 모멘텀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디램 가격도 있고 정부 정책 수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대형주의 랠리 어떤 여부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 일단 EPS. EPS.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 전망치를 지금 크게 올려놨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룸이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 노무라가 99조 질렀는데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대다수 리서치들은 아직 70조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80조대로 올라오는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게 추가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멀티플. PER은 멀티플이죠. 그러면 멀티플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자, 기존의 범용 메모리라는 거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해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제품이기 때문에 자, 높은 멀티플 못 줘. 자, 니네는 PER 밸류가 안 되고 PBR 밸류로 해야 돼. 자, 이게 기존의 통상적인 관념이었거든요. 네. 근데 자, 이게 좀 만성적인 쇼티지가 되니까 자, 빅테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스팟 가격 지금 2배 튀었어. 니네 고정거래 가격 2배 올려줄 거야?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하고 장기 계약하자. LTA, 아, 롱텀 어그리먼트. 길게 네. 하자. 네. 그러면 6개월 단위 계약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연 단위 계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지금 스팟 가격이 튀는 거 비해서 좀 싸게 해줄게. 그런 식의 계약이 나온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범용이지만 기존의 범용이라는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내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배팅을 해서 네. 대규모 장치 산업을 해서 이게 이제 수요가 맞으면 난 대박 나는 거고 네. 내가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이 돼서 그냥 리스크가 떠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파운드리는 어때요? 딱 미리 주문 주세요. 그럼 주문 들어오면 그거대로 딱 설비 만들고 투자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TSMC가 설비 투자한다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이익으로 증가될 거야. 실적 증가로 이어질 거야. 라고 해서 더 밸류 주는데 메모리 회사가 배팅하면 좋게 보는 쪽도 있지만 쟤 큰일 났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폭삭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LTA를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적고 그러면 멀티플을 더 줘야겠죠. 아. 그러니까 EPS도 아직 룸이 남아있고 네. 물론 이제 그 룸은 많이 소진됐죠. 뭐 벌써 2배로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내년 전망치를 2배로 올렸으니까 뭐 이제 여기서 더 대폭 늘어나긴 쉽지 않지만 아직 룸이 남아있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멀티플.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정부 정책이에요. 거버넌스. 그죠? 배당분리 과세나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크게 세 개의 모멘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제 시장을 보면은 어제 그렇게 너무 많이 빠졌어요로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방송가에 나오던 말들이 모니터링을 쭉 해보니까 이제 수급이 옮겨가는 거다. 반도체, 뭐 로봇 원래 오르던 애들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짜는 게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잖아요. 나도 반도체를 좀 정리하고 매기가 쏠리는 코스닥 쪽으로 갈까? 아니면
우리 아이템과 함께 음. 전략을 가져가면서 눌릴 때 담아볼까 이렇게 두 개의 전략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눌릴 때 담아볼 기회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이게 보통 그 지금 반도체가 랠리를 만들어 왔잖아요. 네. 반도체 랠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지수가 3천에서 순식간에 4천으로 왔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러면 반도체 랠리 끝나고 이제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간다. 음. 자,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박스권의 순환매장이거든요. 지수는 네. 그대로 있고 이렇게 네, 옮겨다니는군요.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3천에서 4천 가는 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 시장에 없던 돈들이 막 들어온 거거든요. 네. 개인들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음. 자,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돈이 더 안 들어온다. 그 이야기는 지수는 이제 4천 초반에서 박스권에 갇힌다. 자, 이렇게 보는 뷰인 거예요. 만약에 그 의견이 맞다 그러면.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뭐 코스피 5천 뭐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맞아. 밀고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금 상당한데 아직까지 뭐 여기서 이제 끝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의 주도 흐름이 쉽사리 바뀌진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수급이 다른 쪽으로 조금씩 갔다가 뭐 다시 왔다가 이렇게는 하겠지만 네. 뭐 반도체 주도의 어떤 랠리는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번 하락장의 반도체 랠리의 색깔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 색깔을 바꾸면 거기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기존처럼 대형주 랠리가 조정 이후에도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대형주가 좀 완만해지면서 상승폭이 음. 이제 중소형주,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예 이제 대형주가 꺾이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사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렇게 시장에 좋진 않아요. 그쵸. 대형주가 어쨌든 이렇게 가져야 네.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두 번째입니다. 대형주가 좀 완만해지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소부장주들이 팍 튀어오르는 그런 그림이 그러면은 제일 좋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지금 음. 소부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까요? 대형주보다? 그렇죠. 이번 그 조정 이후에 네. 반등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반등할 때 반등. 보통 이제 조정이 오면 종목이 뭐 100개, 200개 다 빠지잖아요. 음. 빠지고 나서 튀어오를 때 네. 100개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 시장이. 그러면요? 특정 수급에 쏠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색깔을 정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럼 잘 보고 있다가 네. 어디가 먼저 튀어오르는지를 착 잡아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아마 다음 주에는 아이템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오, 네. 그렇네요. 착 네. 튀어오르는 애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뭐 국장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엮어서 미장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잖아요. 네. 지금 투자 측면에서 반도체, 국장, 미장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지금의 국한을 한다면?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오, 그냥 반반. 같이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내가 예전처럼 국장에다 올인하고 그리고 뭐 사학개미다 해서 미장에 올인하고 이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냥 국장판, 미장판 그 정도 딱 좋지 않나. 아, 네. 그쵸. 어쨌든 다 똑같은 모멘텀으로 가는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계속 필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좀 고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네요. 아하, 그러면 무슨 기업에 주목할까요? 일단 미국이 중요한데요. 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S&P 500에서 M7의 비중이 더 커지든지 축소가 되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M7의 어떤 주가 흐름들도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요게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가 공매도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 빅쇼트의 주인공. 그러니까 네. 그 마이클 버리? 네, 마이클 맞아요. 버리가 지금 이제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를 숏 잡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지금 상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국장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GPU 26만 장의 수혜를 보게 된 네이버, 현대차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겠죠. 일단은 좀 굵직한 기업들을 맞아요. 보고 큰 기업들이 센지, 여전히 센지, 약해지는지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서 섹터가 어떤 쪽으로 수급이 가는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 질문은 댓글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댓글에 아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예상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AI 버블론도 숨어있다가 등장해서 조정을 팍 때리는 시장인데 만약에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게 또 숨어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조정 말고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 그러면 네.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 그러니까 우리 AI나 반도체 내에서의 이슈는 지금 나쁜 게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미국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36조 1000억에서 40조 달러까지 늘렸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OBBA 법안을 3.5조 달러를 통과시킨 건데, 자, 이거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를 사줄 거냐? 채권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채권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튀죠. 실존 금리가.
이제 그게 한번 단기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아.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너무 AI하고 테크 쪽에 지금 수급이 쏠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쏠리다 보면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뭐 지금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네. 매크로를 좀 봐야 되는 거군요. 뭔가 지금은 단일 예, 이슈보다는. 저희 섹터나 이쪽은 나쁠 게 없어요. 사실 뭐 안 좋게 뭐 계속 들여다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꾸 버블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죠? 화나고. 네. 아니라니까. 아니 EPS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버블이 나요? 이게 이제 꺾이고 이제 네. 그 이익 전망도 안 늘어나는데 계속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제 버블이죠. 그쵸. 네. 막 솔직히 진짜 너무너무 쉽게 개념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이게 잘 가요 하고 저희 돈 벌고 있어요라고 하면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하지. 돈 벌고 있는데 빚 좀 졌어요라고 버블이네 이러고 빠지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은 진짜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스토리 내러티브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시장이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적 보면 멍텅구리고 막 이런 회사들이 그런 게 가야지 버블이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빅테크들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국내 메모리 두 기업도 돈을 잘 벌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많이 올라가 있는 주가는 좀 우려를 해보고 또 숨어있는 버블론이 언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유념을 해보자. 그럼 내년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잠잠했다가 네. 다시 한번 고개를 상반기에 또 좋았다가 내년 하반기 이게 3년째 이러니까 이게 패턴인가? 네, 상고하죠. 네. 이게 언제 끝날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저희 그 패턴도 아이템과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궁금증을 저희 대표님이 해소해 주시기도 하니까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그거 궁금하네요. 어떤 소재단이 가장 먼저 움직일지 그 부분도 아이템과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또다시 결전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아이템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이게 좋아요가 아니구나. 다시 할게요. 분장실에서 연습 좀 하고 연습 좀 하고 다음 현서핑 바보라고 이렇게 댓글 에이, 달린다 에이. 이러면 다시 좋아요 이거라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네. 자, 저희 아이템과 한 번 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